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아들에게 남보다 못한 대우를 했던 시모에게 남편과 함께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하나 키우는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심하게 말하고 더 심하게 응징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남편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가끔 저절로 시모를 저주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모 때문에 참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일이었고요. 자기 가족들 흉을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이 그런 심리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편의 행동에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 편히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남성 편력이 심해서 아버지 몰래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 남편과 신우에게 거짓말을 시켰답니다. 외할머니와 교회에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채면 아버지께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자다가 가끔 때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몇 년간 상담을 받고 많이 좋아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신혼 때 남편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놀라서 저는 정말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남편에게 자신 있는 척을 하면서 함께 극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10대 때부터 돈을 벌었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패고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남편이 고등학생 나이일 때 시모가 하도 괴롭혀서 시모를 한번 발로 찬 적이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는 남편이 이제 자기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는 엄마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말로만 남편을 괴롭혔대요. 결혼 전에 시모를 만났을 때 저는 좋은 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위해주는 시모들도 많은데 처음부터 저에게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해줘라 소리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는 시모라고 오해를 했었죠. 그런데 시모를 겪으면 겪을수록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 그 새끼 똑바로 잡아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며느리인 나를 위해준다고 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시모가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적자면 너무 길기도 하고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모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연하남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돈도 뜯어갔어요. 신우는 엄마랑 진작부터 연 끊고 살겠다고 해서 시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결혼식 때 돈을 뜯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남편이 꽤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연락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알렸는데 그 뒤로부터 시모는 저와 남편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수술 잘 끝나고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문자를 했더니 다시는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의 전화를 수신급으로 설정해 놓았다네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엄마로부터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 그것을 읽고 있는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 상담센터를 시작으로 남편은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상담 치료를 받으며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피부색도 좀 환해진 것 같았어요. 수술 후 몸을 추스리고 상담을 받으며 마음도 조금 치료가 되니 남편이 저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하더군요.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예 법적으로 모자간을 끊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오만 가지 욕설을 하고는 며칠간 문자로도 참 많은 욕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를 해서 아들 사람 되라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주민센터에 가서 부양포기서를 작성하고 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4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은 퇴근 전이고 저와 아이만 집에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오니 무섭더군요. 배를 누르는 시모에게 이따 남편 들어오면 다시 오라고 하고 문을 안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뒤에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시모는 집 앞에 있었나 봐요. 남편이 들어오면서부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남편과 시모가 집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함께 살던 그 연하남이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며 이제 자식들 손주들 보며 살아야겠다고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는 말이 그때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욕설을 일삼던 시모가 부드러운 말투로 불쌍한 척하며 말을 하는데 측은한 마음도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연기력인지 아니면 시모는 마음속에 여러 명의 자아가 들어있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절대 화난 표정 짓지 말라고 끝까지 웃으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톡을 확인하더니 남편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렸을 때 바람 피우려고 자식들에게 거짓말이나 시키던 더러운 사람이 무슨 엄마이겠냐고 남편이 시모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게 시키고 그 돈을 노는데 쓴 사람이 무슨 엄마라고 지금 찾아왔냐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찢어진 마음 꿰매고 치료받느라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 다 치료가 되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다시 그 지옥으로 가겠냐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에게 남편이 부양 포기를 했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다시는 안 찾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모가 멍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안 나가고 뭐 하냐고 하더니 경찰 불러서 쫓아내야 나갈 것이냐고 묻더군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가려는 시모에게 지금도 우리는 시모가 인간이 되라고 기도 중이지만 그것은 기도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니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늙고 힘 떨어지면 자식돌이하라고 난리칠 사람과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해서 남편과 내가 이러는 것이니 남들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다닌 짓들을 돌아보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시모가 나가고 남편을 안아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은 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제 시모 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되었으니 남편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시모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시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상처받은 영혼을 함께 해주고 치유해 주신 쓰니님 정말 천사시네요. 제가 쓰니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